감속기가 실제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차지하고 제조 원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현대 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회사들도 직접적으로 감속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로보티즈, SPG, SBB 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보티즈는 연간 30만 개 공급을 300만 개로 10배 이상 캐파를 늘리겠다고 최근에 밝혔죠.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LG전자, CJ 대한통운, 다양한 국내외 협업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회사가 있는데 순수 로봇 감속기 매출이 올해 최소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기술에 감속기가 필수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외에 추천해주시는 감속기 관련 주식이 있을까요? 감속기가 실제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차지하고, 액추에이터가 로봇 전체 제조 원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부품이니까 심지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 현대 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회사들도 액추에이터나 직접적으로 감속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로보티즈, SPG, SBB 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로보티즈는 연간 30만 개 공급을 300만 개로 10배 이상 캐파를 늘리겠다고 최근에 밝혔죠. 생산 능력, 액추에이터 생산 능력 10배 확장하겠다고 했고요.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LG전자, CJ 대한통운, 다양한 국내외 기업, 국내와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의 다이나믹 셀은 감속기, 모터, 제어가 통합적으로 결합된 통합 셀입니다. 그리고 SPG라는 회사가 있는데 순수 로봇 감속기 매출이 올해 최소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압도적으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와 납테스코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감속기는 대형 감속기다. 그런데 SPG가 하모닉 드라이브의 SH, SR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했고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G 역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 감속기를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일부 감속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외주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대되는 거는 역시나 주가가 말해주듯이 로보티즈는 감속기 플러스 액추에이터, 통합, 셀,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순수하게 감속기만 본다면 SPG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대체할 강력한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SPG 역시도 로봇용 감속기 매출은 1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50억에서 400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3배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생산 로봇 생산 라인, 그리고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이 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감속기 교체 수혜는 SPG가 가져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밸류 체인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납기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 오류가 생기면서 SPG가 얼마나 이 감속기 시장, 협동 로봇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속기 시장을 뺏어오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로봇 산업은 엔비디아 젠슨왕 입에서 피지컬 AI가 언급되면서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물류 로봇, 방산 로봇, 건설 로봇,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일반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모든 자동화 관련된 시장이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개발한 SPG만의 감속기가 해외 경쟁사 대비 기술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나은 부분도 있다. 즉 진동, 소음, 발열, 경량화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의 납테스코나 하모닉 드라이브는 가격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고를 전혀 안 해주지 않고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입장인 SPG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가성비 있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SPG의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 미만입니다. 이게 올해 8%, 내년에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SPG 입장에서도 감속기가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요. 재미난 건 SPG의 감속기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방 무인화 사업에도 초도 물량이 공급될 정도로 어플리케이션, 산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외에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공급 의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시나 LG의 LG 사이언스 파크랑 고율의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기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국내 국산한 감속기 회사들이 진짜로 세 손가락에 꼽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 테크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 기술적인 완성도는 감속기 중에 로보티즈가 뛰어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플랫폼으로 납품하는 회사고 감속기만 봤을 때는 SPG인데 사실 매출 사이즈로 보면 압도적으로 로보티즈보다 SPG가 큽니다. 원래 모터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SPG는 연간 매출만 4천억 사이즈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도 3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요. 실적의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글로벌 주요 고객사로 탄탄한 레퍼런스를 쌓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를 본다면 당연히 SPG와 로보티즈 이 두 개 기업을 보자고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로봇 시장의 교체 수요 역시도 본격화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고 국산 감속기로 대체하면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국산 감속기 시장도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CES 2026에서 현대가 로봇 활용에 있어서 아틀라스를 실제 공장 투입 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로봇주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주가가 길게 반응할 단계에 들어온 걸까요? 현대차가 CES 2025에서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뉴 버전 공개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고요. 거기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현대차의 가장 2026 CES의 최고의 스타로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뭐 노조가 로봇 도입을 그런 얘기 로봇 도입하면 우리는 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틀라스 상용화의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연구실에서 테스트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공장 산업 현장에 나온다는 거고요. 현대차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울산 공장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력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큰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이미 로봇에 PO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술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업 벌써 투입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투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만 28년도에서 29년 넘어갈 때쯤 연간 3만 대가 실제 양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 부품 이동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가 뭘 하겠다고 했냐면 로봇의 파운드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너네 글로벌 로봇 업체들 완성된 제조업 데이터 필요하잖아. 빅데이터 필요하잖아.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테스트 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테스트해. 그래서 현대차가 원하는 게 로봇 파운드리인데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당장 3만 대 규모로 본격적으로 상용화시켜서 테스트하겠다는 건데요. 엄청난 양인데 단순 부품 이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로봇과 관련된 실제 하드웨어 데이터, 실전 데이터를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엄청나게 쌓을 거라는 거고요. 아마 고도로 지능화된 AI랑 결합돼 가지고 정밀하게 부품 관련돼서 정밀도가 요구되는 복잡한 부품 조립까지는 20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장 2028년까지는 부품 분류하고 배분하고 부품 배분하고 서열 나누고 저위험 반복 작업은 다 사람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다 대체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최근에 엔비디아와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 테니까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는 구글의 딥마인드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심을게. 엔비디아 플랫폼이죠. 레슨토르나 그루트를 현대차에 심을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텍스트 AI를 넘어서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보고 있고요. 아틀라스 한 대당 가격이 대략 2억 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 인건비 가동하면 대략 연간 가동비 그냥 초봉으로 봐도 4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24시간 풀 가동하면 2년이면 사람 인건비를 뽑고도 남습니다. 로봇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로봇을 구독형 모델로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로봇 애저 서비스, RAA 서비스가 폭증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RAA 서비스를 누가 관리할 거냐?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겠죠.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누가 만들 거냐? 현대 모비스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관련돼서 당장 올해부터 물류 보조 작업에 실전 투입되고 있어 엄청난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올해 초입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 내나 엔비디아의 가장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 업그레이드 버전은 2028년 정도 되면 세계 최고의 뇌까지
확보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로봇이 단순 부품 분배하고 분류하는 작업에서 고정밀 조립하거나 더 고난이도의 작업까지도 담당하는 복잡한 부품 조립까지도 담당하는 시대가 정말 조만간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들어가는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당 6억 정도의 7년 가동하면 비용이 절감되고요. 전체 공장 규모로 보면 현대차가 예상되는 것은 로봇 도입으로 연간 최소 5천억에서 최대 1조 5천억의 비용 절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다. 이제 피지컬 AI 패권은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칩셋 기반의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누가 구현하냐? 현대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담당하는 현대 오토에버가 구현할 거다. 핵심 부품은 누가 구현하냐? 현대 모비스가 구현할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단, 하드웨어 단, 그 다음에 이걸 총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이런 모든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로봇의 모멘텀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받는 2026년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방원 중에 현재 조선 실적이 가장 좋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반면 현재 조선이 많이 눌려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모멘텀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이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 LCD 현대 관련돼서 영업이 6조까지 나왔죠. 역대급 영업이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도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이 나올 텐데, 전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50% 이상씩 영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주 절벽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LNG는 아니지만 일반 상선이나 컨테이너선 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신조선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신조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조선가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 국면에 있는 거지 하락 국면은 아니다. 사실은 지금 LNG가 나온다는 게 지금 연간 300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만 80에서 100척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지금 커먼웰스, 리오그란데, 텍사스 이런 다양한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올해 나온다고 하면 LNG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70에서 80% 가까이 되니까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5척 정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나눠 가져갈 거고, 그러면 여전히 조선주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신조선가가 LNG 배들을 받으면 LNG 배들은 연간 한 척당 받는 게 대략 3천억 이상, 3,500억 이상이 되니까 신조선가도 다시 LNG선 얼마를 받냐에 따라 올라가는 국면이 나올 거고, VLCC 운임지수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사건 터지고 나서. 그래서 무난하게 우리 건조 성과 자체는 28년도까지는 아주 높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임지표가 전방지표인데 운임지표가 크게 박살나지 않는, 크게 박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LNG 빼고도 가스선이 가격이 그렇게 싸게 후려쳐서 배를 수주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싸게 받는 배들 24년도 거 비싸게 받았던 초대박 성과 물량이 올해 온기로 실적에 50% 이상 반영되니까 올해 실적 너무 좋을 거고, 24년도에 초대박 성과 물량 올해 50% 받은 거 말고 나머지 30-40% 물량 내년에 또 반영될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반영되는 거 27년도 반영되는 거 실적이 25년도 건데 25년도 거가 그렇게 안 빠진다고요. 엄청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건조성과 평균 상승률 보면 최소한 26년 올해까지 평균 가격 믹스 효과가 한 12%에서 15%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고성가 매출 비중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27년도에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업체들 어닝 서프라이즈 핵심의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한 게 안정된 인력 수급에 따른 생산성 개선입니다. 반복 건조하고 반복 생산성에 따라 원가 저감 효과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요. HD 현대중공업 LNG선의 마진이 OP 마진이 17%까지 올라가고요. LNG선 같은 경우는 OP 마진이 27%까지 올라갑니다. 컨테이너선 17%, LNG선 27%. 평균 마진은 거의 15% 이상.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생산성 개선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컨테이너선은 15%, OP 마진이, LNG선은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마진을 갖고 있는 비상장자 회사 HD 현대삼성중공업은 전체 평균 영업이익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NG선의 수요 폭증은 상당히 전체적인 신조선 성과에 대한 앞으로 15개월 보합권에서 정체되어 있던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만 단위인데요. 60일 모잠비크를 포함한 기타 국가가 23 MTPA, 총 60일에 23이면 84 MTPA 최종 투자 결정 단계가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북미에서 예상되는 것만 대략 3척, 1 MTPA당 그 북미 외 지역에선 1 MTPA당 한 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척 규모가 FID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된 거다. 그래서 LNG선 쪽에 성과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바로 해양사업부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삼성중공업은 FLA 바다에 띄우는 부유식, 원유, 저장, 하약 설비가 작년 4분기 때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늦춰졌어요. 굉장히 다양한 FLNG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총 3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연된 게 모잠비크의 코랄 프로젝트가 올해 반영되고 1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니어쇼나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한 ZLNG 기대감도 있고요. 캐나다는 시더, 이것도 니어쇼랑 펜비나가 합작법인이 발주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캐나다, 모잠비크 이 세 개가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 거로 보고 있고, FLNG 마진 자체도 생각보다 높은 마진, 약 15%대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선인데요. 가장 기대했던 게 이 소위 말하는 군함 포함해서 미국발 모멘텀을 하나오션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을 거의 60배 가까이 폭등해서 받았는데, 잠수함이 지금 자동차에서 현대차까지 가서 캐나다 60조짜리 지금 잠수함 받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 우리나라 거가 독일 티센크루프보다 유력하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이 연결된 거죠. 우리 가서 캐나다 가서 자동차 관련된 생산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현대차까지 같이 따라와서 이거 기대감이 큰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한 3월달 초에 나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60조짜리인데 엄청나고, 현대중공업만 해도 특수선 수주 가이던스가 작년에 15억 불이면 올해 30억 불로 2배 이상 증가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선, 군함 이런 거 하면 다 하나 오션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지금 군함 관련돼서 KBX 배치 3가 있고요. FFX 울산함 배치 3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함 있죠. 장보고함. 그래서 국내도 이거 군함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관련돼서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미국의 지금 CBO라고 하는 의회 예산처에서 함정 관련된 신조 새로 추산되는 금액만 연평균 401억 달러고 2030년에 364척이래요. 그러니까 총 예산은 1조 750달러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얼마나 가져갈 거냐.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업 공기가 지연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계속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기대하는 거는 블럭 형태로 다 반건조 CKD라고 하잖아요.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납품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서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그럼 훨씬 빨라지겠죠. 근데 그러려면 반스톨레프스법이라고 미국에서 이거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해군한테 쫓기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군함 관련돼서 다양한 전투함 관련돼서 공백을 메꿀 수밖에 없고, 그 메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할 거다. 그래서 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법적 제재도 더 완화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실제 군납할 수 있는 야드가 총 7개인데요. 이 7개 가지고는 수요 공급이 2028년까지 엄청나게 타이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선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던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한테도 하나오션만큼 아니지만 그 정도 밸류의 어떤 키 맞추기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기대 없었던 컨테이너선이나 상선 쪽에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추가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HD 현대미포랑 합병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크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없는 조선사 대비 도크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엔진사들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사들 역시도 역대급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엔진사들은 이미 중국 조선, 중국 배들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지 조선소 인수하는 거 말고 현지 조선소랑 M&A 협력하는 형태로 인력이나 생산비 절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런 영업 레버리지 마진 효과도 조선사가 꾸준히 누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일단 미국발 LNG 관련된 그 LNG 운반선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이 계속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수선 관련돼서 군함 관련돼서도 캐나다 60조짜리 이거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캐나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페루도 있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수선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번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이 군함 특수함 쪽도 가져갈 수 있다. 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 조선소랑 중국 조선소인데 일본 조선소 정도가 유력한데 일본 조선소는 그렇게 공급을 늘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이 원래 조선업은 우리보다 더 앞섰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지 너무나 오래됐고 중국은 친환경선이나 군함은 안보나 보안의 이슈로 중국한테 배를 발주를 줄 수가 없죠. 심지어 중국의 배를 발주 줬던 선주들의 중국 배를 취소하거나 납기를 연기하거나 이런 상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선업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래냐는 듯이 수주가 한두 개 터지기 시작하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수주의 원천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발 LNG, 글로벌 LNG에 작년에 너무 LNG 쪽 수주가 안 나왔어요. 전체 LNG 수주가 15척 정도였으니까 그걸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7배 가까운 수주가 신규로 나와야 정상적인 수준의 LNG 배를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산주보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높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방산주 워낙 예를 들어 현대 롯데 빼고 나머지 방산주들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올라왔다가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밸류에이션 비싸다라고 얘기할 만한 건 하나오션 정도밖에 없는데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에요. 또 엄청 비싸게 받지도 않아요. 근데 방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방산은 현대 롯데만 싸고 하나에어로도 약간 비싸요. LIG 넥슨 비싸요. 한국항공우주 비싸요. 하나시스템 너무 비싸요. 전체적으로 다 비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대비 실적의 증가율이 방산이 높냐 조선이 높냐? 조선이 더 높아요. 그럼 올해 실적 대비 앞으로 내년 추정치 26년도 대비해서 27년도 내년 것까지 땡겨봐도 조선의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이익의 성장률이 방산의 성장률보다 전 높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 가서도 계속 저는 조선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고 실적 성장률도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조선은 세계 1등이죠. 누가 봐도 세계 1등이에요. 근데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도 이제 글로벌 10등 방산업체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나게 좋은 방산 기업이고 현대 롯데 엄청나게 좋은 방산 기업이고 LIG 넥슨 엄청나게 좋은 방산 기업이에요. 근데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선주들이 HD 현대중공업 세계 1등이라고 해요. 하나오션 세계 2등이라고 해요. 삼성중공업 세계 2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직 세계 1등이 되지 않은 방산이랑 세계 1등이 이미 된 조선업체랑 어디에 밸류에이션을 더 할증을 줘야 될까? 저는 조선업에 밸류에이션 할증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선업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할증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 최근에 다 빠져가지고 밸류에이션 오히려 할인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 업체와 세계 1등이 되려고 하는 업체. 미국이 세계 1등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에 먼저 SOS 요청했잖아요. 방산은 미국이 SOS 요청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산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닥치는 대로 수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선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알아서 우리나라 배 건조해달라고 SOS 요청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외에 1억으로 수많은 조선주 중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보다는 여전히 HD 현대그룹이 매력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을 유지보수하고 선박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는데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단기 거의 최바닥권에 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 선박의 유지보수는 진짜 재미난 건 바다에 배가 많이 떠 있으면 신조성가가 올라가든 말든 신조성가 떨어지든 말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이 줄까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기존에 없던 친환경 배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배들이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연기된 거지 이게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탄소 포집 장치를 달아야 돼요. 아니면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해야 돼요. 친숙하실 거예요. DF 엔진으로 합니다.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을 달아야 돼요. 환경 개조 시장에 가장 대장주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엔진 업체도 좋은데 그 회사들 못지않게 주목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너무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 봐야 되고 실적도
매출이나 이익이나 모두 컨센서스를 만족하는 수준 나왔어요. 근데 재미난 건 4분기 실적 때 배에 기름 넣는 사업, 벙커링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매출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벙커링 마진이 진짜 나쁘거든요. 친환경 개조가 마진이 가장 좋은데 배 고쳐주고 배 부품을 교체해서 파는 사업, AM 사업부 핵심인데 AM 사업보다 이 벙커링 사업부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 마진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탄소 포집 장치 달아야 돼요. 친환경 엔진을 교체해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냐?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가져가고요. 일반 배보다 훨씬 더 교체하는 게 어렵고 기술적 난이도도 있고 더 비싼 바로 LNG선 대당 3,500억에 달하는 LNG 천연가스 운반선 이거 교체해야 돼. 이거 개조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네도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에요. 배당 수익률을 당장 내년에 3%대까지 올리겠대요. 지금 주가 박살나서요. 그냥 오늘 주가 기준에도 배당 수익률 2.4% 나오거든요. 조선주 중에 배당 수익률 2.4% 나오는 기업이 없죠. 유일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제 배수리 장치에서 탄소 감소 장치, 셰프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저감 장치, 셰프트 제너레이터 폭증할 것 같아요. 왜? 환경 규제 때문에. 그리고 배 수명을 다할 때까지 관리 서비스의 비중은 증가해요. 그래서 조선업체 못지않게 조선업체보다 어떻게 보면 마진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얘네도 친환경 운항 서비스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배를 AI 도입해서 날씨라든지 바다의 해수면 조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HD 현대 엔진 사업부나 하나오션, 하나엔진 사업부가 중국 배들 봤잖아요. 그럼 그 중국 배들도 엔진을 교체하거나 엔진 유지 보수하는 거를 현대 마린솔루션이 해요. 그래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실적은 이렇게 개선되는데 주가는 요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찔끔 올랐어. 근데 그 찔끔 올라온 거 다 터내고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니까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일종의 조선업의 좀 다크호스다. 그러면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주가가 더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3%가 된다? 그럼 배당 수익률 3%만 보고 가져가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건데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그럼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럼 그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오늘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이 아니라 코스피 기업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앞자리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자 보세요. 조선주 평균 밸류에이션 얼마 받을까요? 대략 27배 정도 받거든요. 자 올해 기준으로 21배요. 21배. 매출이 2조 2천억대 15% 증가요. 내년에 2조 7천억 매출 역시나 15% 증가요. 계속 역대급 갱신해요. 아마 28년도 되면 무난하게 매출 3조대 나올 것 같아요. 자, 영업이 어떻게 증가하냐? 작년에 3,500억대였어요. 올해 4,500억대. 앞자리가 1,000단위가 바뀌어요. 내년에 얼마 받냐? 내년에 5,600억대. 28년에 7,000억대.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PER 20배 미만이고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21배요. 그럼 내년에 얼마까지 떨어지냐? 16배까지 떨어진대요. 근데 이 회사 보세요.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회수하는 거 ROE라고 하거든요. 리턴 온 에쿼티. ROE가 얼마냐? 40%예요. 40%. 조선주 중에 ROE 40% 나오는 거 몇 개나 있을까요? 5개도 안 될 거예요. 3개?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볼게요. 이게 내 돈 투자한 거 40% 회수한다는 건 2.5년이면 100% 내 돈 투자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제일 관심 많고 제일 조선주 중에 주가 세고 제일 좋아하는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 리턴 온 에쿼티 얼마나? 하나오션 리턴 온 에쿼티 20%밖에 안 돼요. 좋아져서 20%예요. 20%. 삼성중공업 볼까요? 삼성중공업 리턴 온 에쿼티 볼게요. ROE 좋아지네. 삼성중공업 24%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HD 현대 마린솔루션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고 철저하게 소외됐는데 숫자는 증명하고 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마진 볼게요. OP 마진 영업이익률 올해 19.5%래요. 이 회사 이미 마진율이 20%예요. 내년에 21%로 더 좋아진대요. ROE 내년에 자기자본이익률 42%까지 올라간대요. 영업활동 현금률이 2,600억, 3,500억, 4,200억 엄청나게 좋아지죠. 프리캐시플로 뗄 거 다 빼고 캐페스 투자 다 빼고도 잉여 현금 흐름이 2,200억, 2,500억, 3,700억 이렇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외됐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방산주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조선주 본다고 하면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회사는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HD 현대 마린솔루션 증권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봤더니 목표가 30만 원짜리 수두룩해요. 지금 17만 원대 대비해서 목표가 30만 원까지 가려면 몇 프로 남아있죠? 70% 가까이 남아있어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증권사 목표가랑 현재 주가를 한번 괴리율 한번 비교해보세요. 70%는 커녕 3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0-3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 중에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유튜브에서 다뤄드리지 않는 영상을 주 2회 올려드리고요. 월에 2회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나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시황, 수급, 업종, 산업, 종목, 기업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주에 반드시 보셔야 될 산업과 기업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주식 관련된 고민과 제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핵심 사항을 라이브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니까 이탈률이 한 3% 정도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분이서 약간 비싼 점심 드실 정도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끈끈한 제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투자 마을처럼 그렇게까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만나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만의 옆에 진짜 금융 비서, 투자 관련된 투자 멘토, 비서를 옆에 두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삼성전자 혹시나 못 사신 분, 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 너무 포모 느끼지 마시고요. 언제든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하는 순간에 조정이 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2, 3일 전에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5%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이 아무리 좋아도 20%에서 30%는 꼭 현금을 들고 계시면 그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종목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더 센 거는 현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난 거 내가 생각했던 기간이나 내가 생각했던 목표 수익률 초과 달성하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앞으로 나빠질 거 대비해서 수익 실현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대기에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다 저도 너무나 많이 껄무새가 돼봤고요. 아, 내가 그거 예전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거 예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제발 껄무새 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났으면 파세요. 그냥. 그럼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다 못 팔겠다, 반이라도 파세요. 주식을 파시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파는 연습을 잘하자. 두 번째, 사는 거 너무 두렵잖아요. 야, 지금 이거 이렇게 다 올랐는데 뭘 사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할 하시면 됩니다. 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도 10번 나눠서 사세요. 평단가,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평단가가 계속 낮아지면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물타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지하실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제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불타기를 하세요. 올라가는 센 놈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성대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놈은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나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너무 소중하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놈들 쫙 한번 차트로 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기업이 글로벌 원전 모멘텀이 있대, 글로벌 로봇 모멘텀이 있대, 글로벌 우주항공의 모멘텀이 있대, 글로벌 반도체의 모멘텀이 있대. 모멘텀도 있는데 차트도 살아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야, 넌 왜 맨날 다 오른 거 비싼 것만 얘기해라고 하시는데, 그 비싼 게 더 갈 확률이 높을까요? 싸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바닥에 박박혀 있는 것들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싸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나 방향성을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센 놈, 평균가, 지수는 평균값이고 평균가보다 센 놈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근데 내가 꼭대기 다 먹으려고 하지 말자. 좀 남겨놓으면 구독자분들이 남긴 몫을 다른 분이 수익으로 가져가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 잘하자, 현금화하자. 그리고 현금화는 현금 썩히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주도주를 잡을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많은 업종 말씀드렸는데 자신만의 스타일로 복귀, 바둑하면 복귀하잖아요. 그 복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유튜브 그냥 듣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내가 손품 팔아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새 너무 좋잖아요. 저만 해도 AI 모델 3개 정도 쓰는데 그냥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재미나이한테 야, 이 현대 마린솔루션 요새 업황 어때? 실적 어때? 경쟁사 없어? 시장 점유율 어때? 앞으로 배당 많이 준다는데 배당 얼마나 더 줄 것 같아? 물어보세요. 자식분들하고도 대화해 보시고요.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구정 설 다가오는데 정말로 신사 구독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앞에 PD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다 주식 투자로 모두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큰 그저 자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 하고 있습니다. 이 머니무브 흐름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꼭 동참하셔서 과실을 꼭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